저는 청담동에서 로템 부동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네오비 33기고요. 오늘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을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거는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에 그 원포인트 레슨을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좀 귀찮았어요. 하기 싫었는데 어떻게 이게 맡았어요. 그래서 책을 딱 보니까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마음에서 시작되는가? 그럼 마음에서 시작되는 뭔가 의지가 필요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책을 딱 한번 읽어보니까 의지보다는 환경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저한테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을 읽었고 제가 그 느낀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할게요. 그 벤저민 하디는 어렸을 때 불우했어요. 이제 부모님 이혼하셨고 형제들도 약물 중독자였고 친구들도 게임 빠졌고 상당히 불우한 환경에서 있었는데 그가 2년 동안 멀리 떨어져서 갔다 오니까 집안 환경, 주위는 똑같은데 그는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느꼈답니다. 삶을 바꾼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변화에 대한 의지나 태도가 아니라 환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그가 책을 냈고요. 원래 원전은 willpower doesn't work라고 의지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아니면 뭐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석될 것 같아요. 프롤로그인데요. 저는 그 프롤로그에 이 책의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롤로그를 먼저 볼게요. 의지력은 우리 생각만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당신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삶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수백 번은 해보았다. 하지만 좌절감만 맛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이 와닿더라고요. 저도 의지를 가지고 많이 목표를 세우고 많이 계획을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를 많이 해요. 특히 연초에 많이 또 뭔가 불굴의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이 내용을 공감했고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기부여를 하려면 의지력보다 행동해야 할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실행을 위해서는 목표를 강화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저한테 와닿았고요. 외부 세계를 현재 상태로 놓아준다면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환경을 바꿔준다면 적용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이다. 뭔가 수동적으로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쉽지 않다는 거고 능동적으로 환경을 자기가 결정하고 받아들여야 적용 가능성은 확실히 높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쁜 선택지 그리고 성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환경을 조성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내용은 크게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저한테는 환경이 나를 만든다. 그리고 긍정적 스트레스, 휴식과 회복, 자기만의 성지, 기본 선택지, 실패 상황, 강제 기능, 높은 목표 이런 게 저한테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누님이 암 수술을 했어요. 지난달에 암 수술을 했는데 누나가 수술을 하면서 산속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산속으로 가고 싶은가 이야기를 하는데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산소랍니다. 그래서 암을 좀 극복하려면 산소가 많은 산속으로 가서 사는 게 좋다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을 극복하려면 얼마 전에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도심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먹는 걸 잘 먹든지 상당히 그걸 노력하려면 뭔가 의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산속으로 이사 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주위 가족들도 많이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지만 그런 환경을 바꾸면 훨씬 더 암을 극복하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누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 책을 마침 읽으면서 이게 딱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경기도 시골 안성 시골 촌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왼쪽이 제가 태어난 곳이고요.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태어난 곳이고, 오른쪽은 여기가 청주대학교 정문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청주대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누나가 그 대학교 청주대학교 가는 바람에 같이 누나하고 같이 가서 이제 자취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을 농촌 마을에서 생활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낮에 부모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뭐 도와주고 밤에는 또 뭐 공부하고 그랬을까? 그때 제가 초등학교 초중고 시절에는 그렇게 공부를 뭐 잘한 것도 아니고 별로 못했는데 의지력을 가지고 했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진짜 약간은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대학 가기가 그 당시에는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그래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들을 청주로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그래도 교육을 받은 게 덕택에 좋은 대학과 직장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게 저한테는 또 환경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책을 보면서 느꼈고요. 책에 보시면 성공한 부동산 중개업자 나옵니다.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11만 달러 테슬라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11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금을 들여서 투자했는데요. 그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구입한 이유를 알리자 이제 뭐 온라인이나 인지도가 급증해서 지역 최고의 세일즈맨이 됐다는 건데요. 이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뭔가 거기에 매진해서 노력한 것은 그가 만든 어떤 귀한 불능지점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걸 자기가 결정하고 한 거고, 의식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노력하여 그가 만들었던 것이 그를 성공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사람은 강화된 환경을 구성할 때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높은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과 또 완전한 회복, 휴식을 필요로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 레이놀즈 이야기 나오는데요. 레이놀즈가 그 덴버에서 한 달의 절반을 의도적으로 일을 빡빡하게 구성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달의 반은 라스베가스에 가서 아주 완벽한 휴식을 취합니다. 잠도 뭐 12시간 이상 자고 그런 원기회복을 통해서 성과를 발휘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1년에 하는 일보다 그걸 한 달 만에 하고 젊은 나이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두 가지 환경이 우리가 일을 하는 성과를 내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1979년에 남극 대륙을 비행하던 그 여객기가 추락해서 257명이 사망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사고 원인이 비행좌표를 조금 잘못하는 바람에 대형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오류가 이제 큰 참사를 일으켰는데 우리 사람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매일매일의 어떤 그런 좌표를 바꾸듯이 매일매일의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걸 설정하려면 일기 쓰기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일기 쓸 때 어떤 뭐 급한 일보다는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일을 먼저 집중해서 쓰라고 하고 있고요. 일기를 매일매일 쓰면서 어떤 목표를 기록하면 목표에 대한 어떤 믿음하고 욕구가 깊어진다는 거고요. 일기를 쓰면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성지를 만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이 잠자는 시간에 거실에 앉아서 명상하고 책 보고 이렇게 오늘의 할 일 쓰고 이런 게 저만의 어떤 공간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출근한 전철 안이 저만의 어떤 성지 같더라고요. 전철에서 그 에버노트를 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할 일, 부족한 거 이런 걸 기록하고 이런 게 참 이렇게 그러한 기록이 저한테는 전철 속이 아주 좋은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에버노트를 쓸 기회가 없는데 전철에서는 이렇게 또 그런 생각이 나는 게
저한테는 그래도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삶에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라고 하는데요. 인터스텔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터스텔라 저도 아주 재밌게 보았던 기억인데요. 인터스텔라가 그 어떤 블랙홀 대기권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떤 강한 추진력을 얻어야 이제 얻어서 탈출했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현재의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의지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노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의 어려움이 있다는데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환경을 바꿔주어도 당신은 금방 환경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게 있고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금세 도로 가난해진다는 거는 많이 들어본 적이 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려면 환경부터 깨끗이 정리하라고 합니다. 기본 선택지 이야기 나오는데요. 혹시 여러분 기본 선택지는 어떤지 모르겠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본 선택지는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선택하는 아주 편안하고 아주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기본 선택지가 보통의 어떤 성과를 내는 최적의 어떤 환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면 의지력이 중요하고, 이러한 것을 또 노력하려면 목표 전념할 수 있게 나쁜 선택지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폭이 넓으면 결정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선택지를 이제 줄이라고 하고 있고요. 실패 상황에 고민하라 합니다. 어떤 실패 상황에 뭔가 부닥칠 때 어떤 의지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어떤 그 실패 상황을 극복할 대처 반응에 노력하라는 거고요. 부정적 자극에 대처할 행동을 만들어라 합니다. 그래서 빵을 먹고 싶다라면 어떤 뭐 물을 마시면서 뭔가 좀 호흡을 가다듬다든지, 담배를 피우고 싶다라면 뭐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화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자동화된 반응을 통해서 뭔가 실패 상황을 극복하라는 거고요.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제 기능을 활용하라는 건데요. 뭔가 환경에 뭔가 몰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강제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그 5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거금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 더 열심히 하겠죠. 두 번째, 사회적 압력.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면 어떤 사회적 압력을 받기 때문에 더 노력할 거고, 저조한 성과가 초래할 나쁜 결과에 대한 상상.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뭐 뚱뚱해진다든지, 뭐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거고, 책임감. 눈 속에 그 파묻힌 트럭 이야기 나오시죠.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우리 삶이 앞으로 나가는데 어떤 견인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새로움은 어떤 새로운 일을 집중하게 할 수 있고, 어떤 활기 넘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높은 목표를 가지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실력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라. 그 책에 보면 피아니스트 버크 이야기가 나옵니다. 버크가 자기가 연주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곡을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어떤 강제 기능, 더 자기가 높은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한 얘기가 나오고요. 잘하는 사람들과 경쟁하라. 비슷한 사람의 수준과 경쟁하기보다는 당신이 도달하고 싶은 수준의 사람과 경쟁하라. 이게 참 저한테 와닿았고, 그다음에 목표를 공개한다. 목표를 공개하면 뭔가 그 어떤 책임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필요할 것 같고, 가장 훌륭한 멘토는 당신이 돈을 지불한 멘토다. 돈을 지불할수록 뭔가 열심히 더 할 거고요. 반복을 통해 무의식 수준까지 학습하라.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인데 저한테는 또 이게 와닿았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 상황을 기초로
결정을 내리는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위치를 근거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요거 보신 분 많이 있으시죠? 작년에 독서 힐링 캠프 다녀오신 분은 많이 이걸 같이 하셨을 텐데 작년 9월 2일 날 갔다 왔네요. 송춘가 어디 갔다 온 것 같고 그때 1박 2일로 그때 아주 재밌게 놀다 온 기억이 납니다. 아주 술도 많이 마시고 그때 뭐 새벽 한 5시까지는 마신 것 같아요. 술도 마시고 그 다음날 많이 대화하고 정말 그 아무 생각 없이 1박 2일 동안 힐링하고 왔었는데요. 그때 뭐 어쩌다 캠프, 어쩌다 부부 그 작가 특강도 참 즐거웠고 제가 이렇게 높은 목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게 갑자기 좀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5가지 이제 꼭지를 가지고 이제 목표를 썼어요. 이제 저도 매년마다 3P 바인더에 목표를 기록하지만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이렇게 써봤고요. 연말에 가서 보니까 뭐 도달한 것도 있고 뭐 도달 못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느끼는데 이런 이게 될까 안 될까? 이제 많이 고민은 되지만 이런 목표를 가끔 이렇게 보면서 이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렇게 체크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하니까 연말에는 어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못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개업 하면 3년 동안 하고 있지만 매번 그런 목표를 이렇게 주기로 체크하면서 이런 게 하는 과정이 중요하구나 그런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부동산 중개업 전후 환경 변화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25년 했습니다. 25년 했고 지금 중개업을 3년 했는데 직장 생활할 때 책은 교양서적은 거의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하면서 이게 특히 이제 독서장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책을 한 30권 정도는 최소 이 정도는 읽고 있고요. 음주도 직장 생활할 때는 뭐 3, 4회 거의 매일 술 마셨던 것 같아요. 술 마시니까 또 늘고 포금하고 어떤 때 새벽에 들어가고 상당히 그러한 생활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중개업하면서는 술 마실 기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이 환경이 그런 환경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먹어도 뭐 1차 간단히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런 건강도 직장 생활 때는 뭐 운동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 뭐 디스크 관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병원을 많이 자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은 올해 제가 헬스를 작년까지부터 올 연초부터 다짐을 해갖고 헬스를 주에 한 3회 정도 하고 있고 올 연초에 제가 80kg였어요. 그런데 지금 74kg로 지금 유지하고 있고 한 6kg 정도 뺐습니다. 지금 아주 몸이 아주 좋고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지금은 건강하다고 저 느껴요. 일단 배가 예전에 한 7, 8 임시 한 7, 8개월인데 지금 한 3, 4개월로 배가 줄었습니다. 약간.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붓하고 지금 한 3, 4개월 정도. 가족 관계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우리 가족들이 저 하수생이라고 했어요. 맨날 얼굴 보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게 집에서 같이 사는 건지 하수생인지 모르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뭐 제가 하수생을 완벽하게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많이 변해서 이제 좋아지고 이제 일단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직장 생활 20년 동안 이렇게 몸도 아프고 뭐 술도 많이 먹고 이런 것을 나름대로 술도 좀 끊어보고 운동도 좀 해봐야지 제가 수십 번은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중개업을 하니까 중개업으로 환경을 바꾸니까 이런 게 내가 조금만 노력하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할 수 없었던 이런 거를 이렇게 환경을 바꾸니까 내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몸도 좋아지고 생활하는 것도 환경도 좋아지고 그래서 의지력보다는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내가 의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느꼈고요. 에필로그입니다. 그 여기에 이제 키 메시지가 또 여기 있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의지력이 근육과 같다고 본다. 의지력은 적당한 수준을 사용할 때는 잘 발달하고 힘을 낸다.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우 근육이 마모되고 닳는 것처럼 고갈되는 한정된 자원이다. 아주 딱 와닿더라고요. 또 의지력은 배터리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배터리처럼 의지력은 약간 이제 적당히 쓰면 좋지만 너무 과해서 방전되면 이게 충전이 안 되고 또 무능력해지기 때문에 의지력은 한계가 있지만 이런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당신이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환경이 당신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당신의 환경이 위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환경은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될지 감독할 수 있다. 늘 같은 환경 속에 있다면, 늘 가던 길만 걷는다면 변화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저한테 이게 딱 와닿아서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했고요. 제가 이상으로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제 얘기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중개업을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뭔가 찾다 보다 보니까 중개업을 이렇게 하게 되고, 어떤 환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그맣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무의식적인 이렇게 와닿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조금 더 나름대로 좀 공부하고 좀 체계화하면 저도 좀 더 발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도 많이 또 좋은 이렇게 발전하고 같이 또 이렇게 서로 좀 더 좋은 독서 모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